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가 편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누구 기다릴 필요도 없어서. 남편이 떠난 뒤로 나는 웬만한 건 다 혼자 했다. 등산도 식사도 여행도.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늦은 오전 조용한 등산로. 한 손엔 물병, 다른 한 손엔 남편 유골함에서 빼온 작은 유품을 쥐고 나는 천천히 걸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누군가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내가 딛고 선 돌계단 바로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괜찮으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처음엔 대답도 못했다. 낯선 남자. 하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발목을 삐끗하신 것 같아서요.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발을 살폈다. 아,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요. 나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솔직히 좀 욱신거렸다. 그가 내 가방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나섰고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렇게까지 챙김을 받아본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을까? 저도 혼자예요. 같이 걸어요, 천천히. 나는 무슨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였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걷는 시간이 이상하게 덜 어색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아내를 10년 전에 보냈어요. 이런 데 오면 그냥 같이 걷던 기억이 자꾸 나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햇빛 아래 그의 눈가에 깊게 자리한 주름이 유난히도 부드러워 보였다. 저도요. 내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잠깐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흐른다 느꼈다. 산바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우리는 말없이 걷고 있었다. 땀이 식으니 바람이 서늘했고 그 사람 옆에 있는 공기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원래 등산 자주 하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엔 가끔이요. 그냥 괜히 올라오고 싶어서요. 왜요? 몸보다 마음이 무거운 날엔 올라오면 좀 나아지거든요. 그 말이 괜히 울컥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남편이 떠난 이후로 나는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산에 올랐다. 말 대신 숨을 몰아쉬며 오르는 길이 내 감정을 대신 데려가 주는 것 같았으니까. 주차장 근처 쉼터에 다 왔을 때 그가 문득 멈춰서더니 말했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근처에요. 괜찮은 동동주 집이 하나 있어요. 등산 끝에 한 잔 기분 좋더라고요. 혼자 마시기 뭐해서 실은 계속 고민했어요. 물어볼까 말까? 나는 웃었다. 그 모습이 참 귀엽다고 해야 하나.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조심스레 배려하는 사람, 좋았다. 그럼 저도 마침 생각나던 참이에요. 그 한마디에 그의 눈매가 스르륵 풀렸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걸었다. 작은 식당, 나무로 된 의자, 하얀 막걸리 잔에 따라진 동동주. 그와 마주 앉은 내 얼굴이 내가 봐도 좀 들떠 있었던 것 같다. 건배하시죠. 오늘 우리 처음 본 기념으로. 그가 잔을 내밀었다. 나는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다시 봐도 어색하지 않을 기념으로도요. 그는 나를 빤히 보며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색하지 않게.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찌르르하게 만들었다. 동동주 한 잔, 두 잔. 말이 점점 풀렸다. 그 사람도 나도 유쾌한 술꾼은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살짝 풀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물끄러미 내 얼굴을 보다 말하더라. 아직 성함을 못 여쭤봤네요. 나는 잠깐 멈칫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말한 게 언제였더라. 윤정이에요. 나윤정. 입에 착 붙지도 않는 이름을 오랜만에 꺼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예쁜 이름이네요. 전
박인호입니다. 박인호 씨. 그 이름을 부르자 그가 또 웃었다. 이상하게 좋네요. 나는 괜히 손부채질하며 말했다. 왜요, 이름이요? 아니요. 그냥 누가 내 이름 불러주는 게 참 오랜만이라서요. 그 말에 나도 피식 웃었다. 저도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잔잔한 음악 소리만 들렸다. 우린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다음 주에도 이 등산로 오시나요? 나는 장난스럽게 되물었다. 그쪽은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날도 혼자 마실까 고민하게 되면 그냥 같이 걷자고 하고 싶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날도 혼자라면 저도요. 집에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자꾸 그의 이름이 떠올랐다. 박인호. 묘하게 따뜻한 이름이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 다음 등산길이 조금 기대됐다. 다음 주 그날 나는 아침부터 괜히 분주했다. 머리도 감고 모자도 새로 꺼냈다. 립스틱도 바르고는 거울 앞에서 혼잣말했다. 별것도 아닌데 왜 이래, 진짜.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이번엔 먼저 인사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날 보고 반가워하는 눈빛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윤정 씨 오셨네요. 그러게요. 또 뵙네요. 우린 웃었다. 그 웃음이 마치 우리가 몇 번을 만난 사이 같았다. 산을 오르며 그가 말했다. 오늘은 제가 준비했어요. 그는 배낭에서 정성스레 싼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 계란말이, 그리고 장조림까지. 남자가 만든 도시락이라기엔 너무 단정하고 예뻤다. 직접 하신 거예요? 내가 물었고 그는 머쓱하게 웃었다. 어젯밤에 레시피 찾아가며 사실 손 많이 갔어요. 근데 윤정 씨랑 먹고 싶어서요. 순간 입안이 꽉 찼다. 그 말이 김밥보다 더 진하게 느껴졌다. 이렇게까지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사실 누구한테 도시락 싸준 게 30 이후로 처음이에요. 우리는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같이 나눠 먹으며 바람을 마셨다. 그가 갑자기 폰을 꺼내며 말했다. 오늘 기념으로 셀카 하나 찍을까요? 우리 이렇게 자주 볼 사이가 될 것 같아서요.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딴 필터 꼭 씌워주세요. 그는 웃으며 셀카봉을 들고 우리 얼굴을 맞췄다. 찰칵. 사진 속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다. 그가 내 어깨 쪽으로 팔을 살짝 올렸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상하게 거부감도 없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 붙어 안고 싶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그가 보내준 사진 한 장, 그리고 메시지 한 줄. 오늘도 고마웠어요. 다음 주엔 윤정 씨 차례인가요? 나는 사진을 확대해보며 혼잣말했다. 그래요, 다음은 내 차례.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다. 알람도 필요 없었다. 괜히 옷장을 한참 들여다보며 이건 너무 등산복 같고 이건 너무 힘줘 보이나? 혼자 중얼거리다가 결국 무난한 걸 입었다. 산 입구에서 그를 마주치는 순간이 이제는 기다려졌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가 조금이라도 늦을까봐 마음이 바빠졌다. 오늘도 김밥이에요. 내가 쓱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을 때 그가 웃었다. 윤정 씨가 싸주는 김밥이면 매일 먹을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얼굴이 따끈해졌다. 나는 애써 도시락만 바라보며 웃었다. 산 중턱 나무 아래에 앉아 우린 서로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그가 물었다. 윤정 씨는 혼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6년쯤요. 처음 1년은 아무 감정도 없었는데 그 뒤로는 이상하게 혼자가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편한 건지 외로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랑 같이 걷는 이 시간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울컥했다. 내 외로움을 이 사람이 알아차린 건 아닐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이 포근했다. 그가 말없이 내 손등 가까이에 손을 뒀다. 닿지는 않았지만 그 온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람 손이 참 따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방. 그 사람과 찍은 셀카를 다시 꺼내봤다. 웃고 있는 내 얼굴이 오랜만에 참 사람 같았다. 그날도 산길을 천천히 걸었다. 예전엔 무릎이 아팠던 오르막도 이젠 이상하게 가뿐했다. 그와 걸을 땐 마음이 먼저 걷는 기분이었다. 중턱 쉼터에 도착해 그는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바람이 좀 차네요. 나는 말없이 손을 쥐었다. 그 손이 따뜻했는지 내 마음이 먼저 녹았다. 잠시 말없이 앉아있던 그가 내 쪽으로 몸을 틀더니 살며시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거부감은 없었다. 오히려 이런 게 그리웠던 거구나 싶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같이 있고 싶네요. 조금만 더 이런 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었다. 그저 나도 그랬으니까. 작은 정자역, 사람들 발길 뜸한 그곳에선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가 나를 조심스레 안았다. 품이 생각보다 깊었다. 그 품 안에서 나는 오래 참았던 숨을 쉬었다. 그 순간 자연스럽게 그의 입술이 다가왔다. 우리는 단정한 어른들답게 그저 서로를 따뜻하게 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몸이 말해주는 마음이 있었다. 그날은 산에 안 갔다. 날이 흐리고 비가 예보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했다. 오늘은 집에 오실래요? 제가 된장찌개 하나 끓여드릴게요. 그가 멈칫하며 웃더라. 그거 데이트인가요? 밥이에요. 그냥 밥. 그렇게 시작된 초대였다. 하지만 나는 식탁보다 침대 머리맡을 더 오래 정리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는 익숙한 셔츠에 살짝 젖은 머리로 서 있었다. 우산은 두고 와도 될 것 같아서요. 비 안 오면 좋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들였다. 주방에서는 이미 된장 냄새가 진하게 퍼지고 있었다. 와, 이 냄새 진짜 그립네요. 그는 말끝마다 정겨움을 붙였다. 우린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별 얘기 아닌 대화가 오가다가 그가 내 손등에 젓가락을 살짝 스쳤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것도 참 오랜만이라서. 설거지를 마치고 그는 내가 내준 차를 들고 소파에 앉았다. 되게 조용한 집이네요. 혼자 산지 오래돼서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조심이요? 저 같은 사람 초대할 땐요. 나는 웃었다. 제가 초대한 거예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내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제가 다른 걸 좀 맛봐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잔을 내 쪽으로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우린 서로의 체온을 천천히 익혔다. 서두름도 없었고 눈을 꼭 감을 필요도 없었다. 자연스레 다가온 그는 나의 옷가지들을 한 겹 한 겹 내려놓기 시작했다. 부끄러움에 내 손으로 몸을 가렸을 때쯤 그는 내 어깨에 입을 맞췄고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 한숨과 떨림과 부드러움 속에서 그는 거칠게 나의 모든 것을 탐색했다. 목에서부터 아래로, 점점 아래로. 그는 다른 순서를 거치지 않았다. 그가 나의 골반 쪽을 손바닥으로 누른 채 단단한 무언가가 쑥 들어왔을 때 나의 몸은 가늘게 떨려왔다. 나는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와 방향을 바꿔 이번엔 내 차례. 그의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보며 조금씩 천천히 허리를 움직였다. 조용한 공기 속에 부딪히는 마찰 소리만이 가득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된 외로움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밥 한 끼였는데 그날 밤 나는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잠들었다. 아침이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적셨고 내 머리는 베개 위에, 몸은 따뜻한 이불 속에 고요히 묻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가 이미 떠났다는 걸. 살며시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테이블 위에 하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윤정 씨, 너무 따뜻한 밤이었어요. 다음에 제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편히 쉬세요. 마이너스 인호 드림. 그 짧은 메모 한 줄에 괜히 목이 메었다. 집안 어딘가에 그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그날 하루 종일 괜히 멍하게 창밖을 바라봤다. TV도 책도 라디오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주 가던 마트에도 가지 못했다. 혹시라도 누가 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까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기엔, 내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렸고 모든 일이 있었다고 하기엔 그 사람은 너무 조용히 떠나 있었다. 그날 밤 휴대폰에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윤정 씨, 괜찮으셨나요?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났어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다. 다음엔 오지 말라고 해도 오세요. 그날처럼 조용히 오셔도 돼요. 잠시 후 그에게서 답이 왔다. 그럼 전 그 말 기다리며 매일 조용히 생각할게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내 하루의 끝에 언제나 조용히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주름진 눈과 살짝 푹 꺼진 턱선. 지금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이 나이에 맞는 걸까? 혼잣말처럼 그렇게 묻다가 또 피식 웃음이 났다. 근데 맞든 아니든 너무 그립다. 그 사람이 내 집을 나선 뒤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다. 문득 초인종이 울릴 것 같고 주방 쪽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날 것 같고 소파 끝에 그 사람이 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없다는 걸 아는데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에게서 연락은 하루에 한 번, 짧은 안부 정도였다. 윤정 씨, 저녁 드셨어요? 내일 바람 불겠대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 말투가 자꾸 마음을 들쑤셨다. 적당히 다정해서 더 보고 싶었다. 며칠 후 그가 갑자기 말했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술도 조금 준비해 둘게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했다. 그 집 너무 따뜻하면 자꾸 가고 싶어질 텐데요. 그는 웃으며 답했다. 그럼 매주 와주세요.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자꾸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 머리도 감고 손톱도 다듬고 좋아하던 향수도 아주 살짝 뿌렸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늦은 마음이면 어째. 그 사람만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집에 들어서자 고소한 미역국 냄새가 퍼졌다.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윤정 씨 오신다니까 괜히 마음이 바빠지더라고요. 그는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으며 웃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구운 두부, 멸치볶음, 직접 담근 김치. 딱 아내가 해준 밥상 같은 느낌. 누가 보면 결혼 기념일인 줄 알겠어요.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가 조용히 진지하게 말했다.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단 생각은 했어요. 나는 그 말에 잠깐 눈을 피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인호 씨는 혼자보다 둘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혼자일 땐 몰랐어요. 근데 윤정 씨가 내 식탁에 앉으니까 밥맛이 다르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조금은 무서워졌다. 또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에 들이면 언젠가 또 사라지게 되면 어쩌지. 그런데도 나는 오늘 이 순간이 너무 좋았다. 점심을 마치고 우리는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다. 말없이 그냥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그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윤정 씨, 앞으로는 혼자 걷지 말아요. 저랑 같이 가요.
천천히 꼭 붙어서.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조금 더 꼭 쥐었다. 그게 내 마음이었다. 이제 나는 그 사람과 함께 걷는 주말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내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숨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